푸근한 산자락에 안겨있는 고창의 한 시골 마을. 여느 시골 마을의 아침 풍경과 다를 바 없는데요. 잘 정돈된 시골길을 따라 종종 걸음을 옮기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옷차림과 머리 스타일이 조금 특별해 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남녀 모두 아이들이 머리를 따았네요. 읽고 있는 책도 한문이 가득합니다. 경정유도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고 머리를 기르고 한복을 입으면서 전통의 모습 그대로 유지한 채 공부하는 서당입니다. 덕화강학당은 제도권의 학교와 달리 우리 전통의 모습을 지키며 한학을 배우는 전통 서당인데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서당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현대와 과거가 공존하는 덕화강학당.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른 아침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학동들이 서당에 등교합니다. 그런데 친구들의 신발 정리부터 하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착착. 신발 정리하는 게 하루 이틀 해본 솜씨가 아니네요. 신발 정리하면 신발 예쁘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네, 누구한테 배웠어요? 방장님들한테요. 훈장님? 방장님, 방장님이 누구예요? 명선이 누나, 주연이 누나요. 청소하는 모습만 봐도 방장의 포스가 느껴지는 명선이 누나. 방장 명선이 누나는 등교 후 가장 먼저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모기가 많네요. 네, 여기가 습기가 많고 그늘이어가지고 모기가 잘 생겨요. 저기 화장실에 붙어있는 그게 무슨 글이에요? 이게 사자수학에 나오는 구절인데 개폐필공이라고 열고 닫기에 반드시 공손히 하라 라는 뜻인데 여기가 보시다시피 모기가 많아가지고 문을 잘 안 닫아놓으면은 화장실 안에 모기가 많이 들어와서 문 잘 닫아놓으라는 의미로 옛날에 저렇게 써놨습니다. 누가 썼어요? 제가요. 근데 옛날에 쓴 거라서 좀 못 쓰긴 했어요. 안 좋은 펜으로 쓴 거여가지고. 일반 학교에 반장과 회장 등의 임원이 있듯이 서당에서도 접장 또는 방장 제도가 있는데요. 나이와 공부의 깊이 정도를 고려하여 자연스럽게 정합니다. 그럼 임원은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선생님이 농사일을 병행하고 계셔가지고 출타하실 때가 많은데요. 그럴 때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고 치지 않도록 잘 보고 이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임원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한 하나는 훈장님의 빈자리를 대신해 어린 학동들의 공부를 살피는 것입니다. 덕화강학당은 7세부터 18세까지 모두 한 공간에서 함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어린 학동들은 선배 학동들에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배우며 각자의 학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소학의 전체 뜻이 3절 사도지약이야. 알겠지? 네. 그러니까 소학을 요약하면은 3절 사도지약이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야. 네. 알겠지? 이렇게 해봐. 서당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그 책 진도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높은 책을 배우면 그 아래 책들은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동생들을 이미 한번 배웠던 책이기 때문에 동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기보다 선배한테 글을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또 어린 학생 후배들한테 글도 알려주면서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옛 서당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온 덕화강학당. 그럼 덕화강학당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이 터 자리 잡기에는. 근데 그 전에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수리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런 서당이 아니고 가정집에서 이렇게 한 구석에 방 한 칸을 이렇게 활용해서 거기서 공부를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이쪽으로 넘어와서 여기서도 이런 공간이 없어가지고 총무님 계시는데 그 총무님 댁에 부모님 방이 하나 있으셔서 한 칸 방에서 또 이렇게 옛날처럼 하시다가 듣기에는 5천만 원 정도의 군 지원비를 받아서 짓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부모님들이 십시일반으로 해가지고 학당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해 학부모님들의 정성과 고창군의 지원으로 마련된 덕화강학당. 십시일반 힘을 모은 건 옛 전통을 지키고 이어가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었습니다. 서당을 가득 채우는 아이들의 목소리, 성독 시간인데요. 훈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저마다 익혀야 할 부분을 소리내어 읽는 공부라네요. 그런데 이렇게 큰 소리가 섞이는데 공부가 되는 걸까요? 모두 다 각자 소리에만 집중해서 읽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 뜻을 생각하면서 읽기 때문에 그거에 집중하느라 별로 딱히 신경 쓰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학동들은 입으로 소리를 내고 머릿속으로는 의미를 곱씹으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새겨진 뜻을 익혀가는데요. 각자의 공부에 몰두하다 보면 주변에 휩쓸리지 않는다네요. 훈장님이 오시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수업의 시작은 훈장님과 학동들의 큰 절로 시작됩니다. 아침 이게 하루가 시작하고 처음 만났을 때 훈장님과 아이들과 함께 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끝날 때 그때 큰 절로 한번 하고 그게 2번 합니다. 이 방법의 종류가 있다면 사실은 이제 그 상음례, 중음례, 하음례가 있습니다. 상음례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 윗사람한테 하는 거고요. 또 중음례는 가에 동등한 연배 때 같이 하는 거고, 하음례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답배로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뭐 고수, 제안 해가지고 이게 손을 들어서 눈높이까지 이걸 상음례라 하고, 고수, 제구, 입높이까지 이걸 중음례라 하고, 또 고수, 제심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슴까지를 이것을 이제 이렇게 하음례라고 하는 거죠. 학동이 훈장님에게 인사할 때는 마주 잡은 두 손을 눈높이까지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굽혔다 펴는 상음례로 정중히 인사를 하고요. 함께 공부를 배우는 학동들 간에는 마주 잡은 두 손은 입까지 올리는 중음례로 인사를 나눕니다. 아랫사람에게 인사할 때는 하음례를 하는데요. 두 손을 배까지 올려 가볍게 답인사를 건네는 거죠. 여기 서당에는 이렇게 여자아이, 남학생 다 같이 있는데 옛날 서당에서는 양당, 숙당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전에는 여자들한테는 인사절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성들은 만나면 그냥 굴신례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몸만 숙이는 그런 예가 있긴 했었죠. 그런데 요즘은 여성, 남성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똑같이 동등하게 생활하고 또 동등하게 역할을 하니까 똑같이 그런 것들이 시대에 맞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예를 갖춘 인사에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는데요. 나이의 높고 낮음을 떠나 예의를 지키는 것. 서당에서 가르치는 교육의 밑바탕입니다. 인사를 끝내고 공부를 시작해야 할 차례인데 조용한 분위기. 가만 보니 학동들이 하나같이 눈을 감고 있는데요. 수업에 들어가기 전 명상으로 마음을 정돈한다고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내 몸을 제어를 하지만 이 마음도 때에 따라서는 몸이 내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는 내가 내리막에서 막 내려와요. 그런데 마음은 그치고 싶어.
근데 너무나 내리막이다 보니까 그쳐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도 이 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움직인 상태에서 내 마음이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기 전에 필요 없어요. 불길하면 30초 아니면 10초, 5초라도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책을 보면 그 흐트러졌던 마음이 집중이 되어서 공부가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는 시간. 학동들은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살피며 차분한 마음으로 집중력을 끌어올리는데요. 명상을 해야 하는 건 알지만 어린 학동들에겐 아직 좀 힘든가 봅니다. 명상이 끝나면 이제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자, 누가 1번이지? 자, 1번 나오세요. 아, 그만 몰라? 자, 그러면 어저께 거에 온다. 자, 눈 감고 공수하고. 자, 시작. 나 속일기 막평아우제 같으여 속일기 문 솔목과 같으니라. 다 했어? 네. 근데 두 사람은 목소리가 큰데 한 사람의 목소리가 좀 적네. 성민아. 몰라서 그러는 거요. 원래 목소리가 적은 거요? 원래 목소리가 작. 아, 그럼 혼자 한번 해볼 수 있을까? 내가 형제를 속이면 부모를 속인 거라 같니라. 자, 목소리가 원래 작았네. 나 앞으로는 훈장님 오해하잖아. 그러지? 그러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목소리를 좀 크게 해서 해. 내가 형제를 속이면 부모님을 속이는 것과 같다. 오늘 거 배울 거 글자 읽어보세요. 서당교육은 주로 책을 읽고 외우기, 질의응답의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학동들의 수준에 따라 개별적 수업이 진행됩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개인 1대1 수업을 하잖아요. 같은 방에서 다 교재로 공부하기 때문에 진도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단체 수업이 아니고 1대1 수업이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와서 받는 것이죠. 서당에서 이루어지는 1대1 대면 수업은 훈장님과 학동 간 인격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상호 간 유대감이 높아집니다. 또한 학동들 수준에 따른 교육은 학습의 효과도 높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은 간단하게 사자 수학부터 시작해서 축구, 학어집, 명심보감, 소학 이렇게까지 배우고 있고요. 거의 중학생 나이를 넘어갈 때쯤이면 대학이랑 논어랑 맹자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배우고 있습니다. 한자 배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대충 하면 어려운데 약간 노력하면 쉬워요. 제도권의 교육 과정을 밟지 않고 한학만을 배우는 학동들. 그렇다면 서당의 교육만을 받고 졸업한 학동들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까요? 이제 이게 학문을 다 한 게 아니라 이제 기본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가. 그래서 이제 더 큰 스승을 찾아가서 또 배우기도 하고 또 물론 대학 가서도 이제 그런 책을 내나 다시 배우긴 합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길로 가기도 하고 이제 그거하고 상관없이 본인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또 하기도 하고 그렇죠. 학동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학원 등을 통해 과외 수업을 받습니다. 그렇게 각자의 미래를 준비하는데요. 학동들이 그리는 꿈도 다양하답니다. 약간 소설 작가를. 소설 작가? 네. 그러면 이제 그걸 하려면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약간 집에서 컴퓨터로 계속 쓰고 있긴 한데 네, 그렇게만 하고 있어요. 저는 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성우를 하고 싶습니다. 성우? 네. 그러면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우하려면?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따로 알바를 하던 돈을 조금 벌어서 학원을 다녀서 실력을 다진다든지 그냥
학교 사람들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대학을 안 가는 진로를 선택했을 뿐. 오전 일과가 끝나고 즐거운 점심시간입니다. 힘차게 뛰어노는 모습이 여느 또래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 하나로도 재밌게 놀지만 또 다른 즐길 거리도 많다는데요. 놀 때 뭐 하고 놀아요? 저희는 거의 축구나 그런 것만 하죠. 혹시 게임 같은 거 안 해요? 아니요. 집에서 하잖아. 게임해요. 게임? 어떤 게임이에요? 롤 하죠. 그래, 롤 할 때 욕은 안 해요. 아, 그래요? 이게 윷놀이나 네. 운동놀이를 하고 놀 줄 알았거든. 아, 근데 게임도 하고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이게 노는 거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나 봐요. 그게 사실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음. 어떤 환경이든 이제 약간 정해진 환경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과목에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배우지가 않고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네, 놀 때까지 가르치거나 하고는 건 없습니다. 서당의 학동들은 각자의 속도로 배움을 익혔듯 놀이 역시 각자의 방식으로 즐기는데요. 덕분에 자유로움 속에서 느끼는 재미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참 놀고 나면 곱게 따은 머리가 헝클어지기 일쑤죠. 그럴 땐 어린 학동을 챙기는 건 역시 선배 학동들입니다. 방장 학동의 손길에 얌전히 머리를 맡기고 앉았는데 학동의 머리 길이가 엄청 길죠? 수민이는 머리 언제부터 길렀어요? 끝에만 약간 자른 적은 있어요. 긴 머리를 닦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매일 머리를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힘들긴 힘든데 워낙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다지 힘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머리 감고 하는 게 빈도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애들은 다 깔끔해가지고 하루에 막 한 번씩 감고 그러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MZ 학동들은 역시 다르네요. 그럼 머리를 닦는 특별한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저희끼리 닦는 그런 의미를 두는 게 있는데 여기서 3번, 여기서 3번,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서 3번 해가지고 천지가 변해서 마지막에 인으로 합하는 그런 의미여서 9번 변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크게 좌우 귀밑머리와 뒷머리 총 3부분으로 나눈 후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의미를 담고 다시 하나로 합치는데요. 이렇게 9가닥으로 나눈 건 구궁도수를 뜻한다고 합니다. 서당에서는 용모와 옷을 단정히 하고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학동들은 머리를 매일 아침 또는 수시로 닦는다고 합니다. 야무진 손길이 닿자 윤기 흐르는 단정한 머리가 완성됐습니다. 손이 많이 가는데도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닦는 이유는 뭘까요? 춘생지표라고 해가지고 봄을 상징하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유학적 부분에 있어서는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 불가매상이 효지시하라 해서 이제 이게 부모님이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그대로 물려주셨으니 그 물려주신 것을 소중히 하고 훼손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이제 생활을 하죠. 오후 공부 시간. 이번에는 서당에 묵향이 그윽하게 퍼집니다. 훈장님의 붓이 지나간 자리에는 학동들의 시선이 머무는데요. 눈으로 따라 썼던 학동들은 훈장님의 가르친 대로 직접 붓을 들어봅니다. 너도 나중에 훈장이 되면은 훈장이 좀 자꾸 써. 처음에는 붓을 꽉 잡고 쓰는 거야. 그만빼. 그리고 이거 봐봐, 여기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훈장님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천천히 버블러서 천천히 똑같이 자.
학동은 한 획 한 획에 정성을 쏟는데요. 이렇게 붓글씨를 쓰다 보면 좋은 점이 있다네요. 일단은 기능 면에 있어서는 일단은 글씨를 잘 쓰니까 일단 그래서 뭐 말할 것이 없고요. 이제 글씨를 쓰면서도 단순한 내가 어떤 기능을 익히는 것보다도 예절 말이 먹을 갈 때는 파리 이름을 갈고 붓을 잡을 때는 황소 이름을 잡아라. 그만큼 이 먹물이 예민하게 옷에 묻으면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을 갈면서도 그만큼 본인이 수양이 되는 거죠. 내가 글씨를 하나 쓰기 위해서는 하선 이제 30분이나 이상 먹을 갈아야 되고 그 자체가 벌써 인내심이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어떠한 뭐 화가 난다거나 그럴 때도 좀 인내심과 참을성이 또 일이 힘들다거나 할 때도 그런 인내심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빠름이 익숙한 세상에서 배우는 느림의 미학. 학동들에게 붓글씨는 느리지만 다부지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일반 펜은 이제 버튼만 누르면 잉크가 바로 나와서 이제 편리한데 이거를 쓰려면 먹도 갈고 종이도 접고 글자를 쓰는 것 말고도 준비하는 것까지가 이제 그러니까 자기 수양의 일종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먹을 갈고 붓을 들어 마음을 쏟다 보면 붓글씨를 쓰는 동안 나를 다잡게 된다는데요. 어린 학동이라도 예외는 없겠죠? 어제의 나와 비교하며 오늘의 배움을 꾹꾹 눌러 적어봅니다. 지금 뭐 쓰는 거예요? 읽어요. 일과가 뭐예요? 얘가 그거 어제 배운 거를 외워서 안 보고 글자를 쓰는 거예요. 붓글씨가 손에 익은 학동들은 새 필로 일과장을 작성하는데요. 이렇게 매일 일과장을 쓰며 복습하는 것도 교육과정의 일부가 된다네요. 전날 내가 배운 것을 확실하게 내가 인지를 했는지 이게 다 외웠는지 못 외웠는지 다시 한번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써가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러면서도 이제 붓글씨로 쓰잖아요. 그러면서 붓글씨 잘 쓰기 기능 기에도 익힐 겸 겸사겸사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과장까지는 써야만이 비로소 하루 배운 일과를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학동들은 서당 안에서 매일 조금 더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훈장님은 자꾸만 다음을 생각하게 된다는데요. 그래, 우리 서당에서는 사람 항상 이 물려줄 때는 내가 쉽게 말하면 최상의 컨디션에서 그 자리를 넘겨주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야, 훈장님은. 그러니까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란 얘기야. 예? 그래서 생각하기도 싫어요. 생각하기도 싫어? 은퇴하는 날은 생각하기도 싫어요. 훈장님, 네. 그 서당을 물려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이 서당은 저 개인 서당이 아니고 마을 공동체 서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2살 이 정도 되면 서당을 해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이 아이들이 또 그래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라는 뜻에서 또 실질적으로 하면 좋고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훈장님 하면 남자 훈장님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뭐 남학생은 남자 선생님, 여학생은 양당에서 여자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을 받았는데 요즘은 뭐 아이들 자체가 없는데 뭐 양당, 숙당, 뭐 남자 훈장, 여자 훈장 뭐 그게 중요해요. 할 수만 있으면 여자 훈장 좋잖아요. 여자 훈장 얼마나 좋아요. 예, 왜냐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뭘 전수하느냐가 중요하니까. 사실 그 애들 가르치면 실력도 안 됐고 해가지고 그리고 아직 배울 것도 많이 남았고 해서 네 생각하기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어가야 할 전통에 대해 생각이 많아지는데요. 훈장님의 서당과 학동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배움을 전하다 보니
벌써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학동들이 일과장으로 하루의 끝맺음을 준비하는 사이 향을 꺼내든 훈장님. 뭔가를 준비하는데 이게 뭘까요? 자, 해인경을 모시기 전에 저희는 이제 의식의 하나로 향을 피우고 앞에다가 향로를 놓고 해인경을 모시고 있습니다. 갑진년 8월 21일 해인경은 갱정유도의 법경으로 미래의 새 시대에 새로운 천기를 담은 경전이라고 합니다. 학동들이 훈장님과 함께 해인경을 외우며 서당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이제 훈장님과 학동들의 맞절로 오늘의 마침표를 찍는데요. 훈장님이 학동들에게 늘 당부하는 게 있다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언제까지는 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또 물려줘야 되고 이런 서당이 계속 유지됐으면 그런 바람이 크죠. 누구보다도. 그러면 제 뒤를 이어서 했으면 좋겠죠. 누군가는. 그런데 만일에 그러지 못한다면 늘 아이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최소한으로 이런 교육이 장이 끊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는 못해도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런 교육의 장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덕화 강학다라는 명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평상시 많이 하고 합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의 가치를 묵묵히 지켜가는 덕화 강학당. 그리고 이곳에서 배움을 이어가는 학동들. 오늘의 배움은 학동들 마음속에 씨앗이 되어 훗날 미래를 살아가는 단단한 열매가 될 텐데요. 훈장님의 바람대로 이 파종이 멈추지 않길 바라며 덕화 강학당의 가르침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응원합니다.